교살작전. 참호전으로 바뀐 전쟁터. 1951년 7월 한국전쟁의 양상은 갑자기 교착 상태로 빠지게 된다.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주기 위해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중공군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만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음. 그러나 공산 측은 재빨리 참호를 파고 숨어들어갔다. 휴전선 부근에서 아이의 뿌리를 받겠다는 심산이었다. 이후 전쟁은 지루한 참호전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군에게는 강력한 포탄이 있었지만 공산군은 모두 지하갱도 속으로 들어가 무려 130만 명이나 죽을 치고 있었다. 마치 1차 대전의 참호전을 연상케 하는. 전선을 따라 동서해안까지 뻗어나갔던 당시의 지하갱도는 그 길이가 무려 1200km에 달했다. 당시 지하갱도 안에는 병사들의 막사도 있었고 휴식 공간도 있었다. 때문에 이젠 미군도 쉽사리 공산군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럴 때 미국이 생각한 방법은 후방의 보급로를 끊어버려 전방으로 가는 물자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참호 속에서 쫄쫄 굶어보라는. 이런 이유로 1951년 8월부터 북한 지역의 모든 촌락 지역과 대도시에 대대적인 폭격이 시작됐다. 이름하여 교살작전이었다. 교살작전, 북한 땅을 가루로 만든 미군의 폭격. 이후 미군의 전투기들은 적의 통신망과 보급로에 타격을 가한다는 이유로 철도, 차량, 도로, 교량의 파괴는 물론 마차나 손수레, 창고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주택과 방공호에 네이팜탄과 소위탄, 세열탄 등을 퍼부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헝가리 특파원의 증언이다. 북한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군사적 표적이 되었으며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조종사들의 기관총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조종사들은 움직이는 표적들을 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헝가리 특파원은 51년 8월경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당시 그는 북한 전역에서 펼쳐진 완전한 폐허를 목격했으며 끊임없는 무차별 폭격 때문에 항상 밤에만 이동해야 했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인민군의 증언은 이렇다.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직경 15m, 깊이 9m의 구덩이가 파졌고 폭탄이 떨어지면 건물들은 순식간에 가루가 되었다. 당시 평양시에는 벽돌 건물 중 제대로 남아있었던 것은 딱 2개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누구보다도 휴전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허세는 여전했다. 8월 김일성의 성명이다. 궁지 몰린 미 제국주의자가 휴전을 제의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과연 궁지에 몰렸을까? 51년 8월 군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수차례 원자탄 투하 연습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트루먼이 메가더를 잘랐던 이유는 원자폭탄 사용이나 확전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겠지. 거듭되는 폭격에 질린 김일성은 51년 11월 유엔에 직접 조기 정전을 호소하기 이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우. 왜 휴전 협상을 하면서 계속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스탈린에게도 더 이상은 싸울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지금 북조선 전체가 가루가 되시오. 더 이상 전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강력한 견제가 들어왔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은 길게 끌면 끌수록 이득이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에 정전을 호소하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오. 전쟁만 끝나면 다 끝나나? 복구도 생각하셔야지.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 전후 복구는 우리가 도와드리리다.